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가 되면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내일 오후에 다시 오르면서 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새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첫 평일입니다. 현재 창밖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는 5에서 10mm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기운이 몰려오면서 기온이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9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포항에 1도, 경주는 영하 3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후까지는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8도, 경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4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아침까지 기온은 잠시 주춤하지만 이내 회복되겠고요. 일요일까지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피톤치드의 대명사인 편백나무는 아토피와 천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포항시는 앞으로 도시 전역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 포항을 녹색 힐링 도시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편백나무 100여 그루가 하늘을 찌를 듯 자랐습니다. 일제시대에 포항 용흥동에 조성된 편백나무 군락지입니다. 편백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폐암 수술하고 난 이후에 편백나무에 피톤치드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매일 와요. 검사를 하는데 전년 4년 동안 지금 이상 없습니다. 포항시 죽장면 현내리에도 지난 1987년에 심은 편백나무 5천여 그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난대성 수종인 편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울산까지였지만 지구온난화 탓에 요즘은 포항에서도 편백나무가 잘 자랍니다. 과거는 울산까지가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포항에도 이제 바닷가, 해풍 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편백나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도시 전체를 편백나무 숲으로 가꾼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포항 대연 산불로 소나무가 타버린 용흥동과 우현동 야산에는 편백나무 묘목을 심었고 올해는 북구 신강면 호리와 포항 북구 기계면 미현리 등의 편백나무 숲 38헥타르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는 다시 소나무류를 심지 못하는 것도 포항시가 편백나무 조림을 선택한 원인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200만 그루씩 모두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기로 했는데 주로 편백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진군은 대게 고급화를 위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물게 유통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생산자 단체인 죽변과 후포자망협회, 수협과 중매인, 상가연합회 등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저급한 대게와 붉은 대게는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대게 자원이 고갈되면서 최근 일부 노점상과 위판장 주변의 좌판에서 판매한 대게가 살이 차지 않아 관광객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후포항 일원에서 열리는 2017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 최상급 대게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완전 방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이 왕성해져 산란처인 피해 고사목을 방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 가운데 31%가 소나무 수종인데 지난 2001년 구미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17개 시군에서 180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이달 중 증축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게 됩니다.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독립운동연구기관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1907년 성리학적 전통이 강한 안동에서 보수의 벽을 깨고 신교육, 신사상을 열면서 수많은 인재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협동학교. 110년이 흐른 지금 바로 그 자리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승격한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이듬해 300억 원으로 증축 공사에 나서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종전보다 규모가 3배나 큰 전시관과 연수원, 강당을 갖추고 대구 경부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추모탑도 건립됐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과 마을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려주는 전시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주 무장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신흥무관학교의 이름을 딴 체험장입니다. 이곳에서 독립운동 전투를 체험하고 그 정신을 기리게 됩니다. 협동학교가 있던 그 자리에 들어선 기념관은 경북은 물론 대구 지역 독립운동까지 조명하는 연구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를 대표하고 또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 기념관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배우고 나라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조국 독립과 나라 사랑이라는 통합의 자세를 보여준 선조들의 정신이 오늘날 더 큰 울림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국내 주요 철강업계가 장기간 불황 극복을 위해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수익성이 좋은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지난해 47.3%에서 52%까지 높이기 위해 관련 제품군을 확장하고 포항 제철소 등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초고장력 강판 등으로 전체 매출의 35%인 자동차 강판의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국제강은 컬러 강판 판매 확대에 따라 철강업계 최초로 디자인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울릉군이 울릉도 둘레길 명칭을 울릉해담길로 확정했습니다. 울릉군은 전국 공모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릉도 독도를 담고 바다가 담처럼 둘러싸인 섬의 지리적 특징을 잘 표현한 울릉해담길을 둘레길 이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현재 조성돼 있는 둘레길에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SNS와 블로거, 여행사 등을 활용해 울릉해담길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 인근 마을에서 첫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가 배치될 성주 롯데골프장 인근 산자락에 군인들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으로 가는 도로 곳곳에는 경찰과 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검문을 실시하는 등 삼엄한 경계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근 마을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두 지역 투쟁위원회가 함께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드 부지 제공하는 신동빈은 각오하라! 투쟁위원회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규탄하고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군부대가 도르고 철조망에 치질 거라는 그 소리 듣고 시민들은 더 의지를 지금 다지고 있고 더 지금 강렬하게 촛불을 들고 지금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앞으로 시설물 설치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하천 수질 개선과 환경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 1,02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이 13개 시군, 18개 하천에 574억 원, 공단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이 7개 시군, 8개 소에 353억 원, 완충 저류 시설이 3개 시군, 4개 소에 69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수질 관리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재난취약시설을 표본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개 반을 편성해 10개 시군, 29개 소 건설 공사장과 옹벽, 노후주택, 절개지, 교량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과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업주에게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과 함께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식중독으로 한 해 2조 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리 현장에서 오염 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어린 싹 채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오염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나흘씩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신선편의 농산물에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길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이런 불편과 걱정을 없애주는 대장균을 손쉽게 검출해내는 간편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식재료와 조리기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약 가루를 섞어 식중독균 검출기에 넣습니다. 12시간 정도 배양한 뒤 자외선을 쬐어보면 대장균 등 식중독균에 오염된 시료에서는 형광 반응이 나타납니다. 전문 분석기관에서 사나흘씩 걸리던 기존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고 장비 가격도 한 대에 50만 원으로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작고 이용하기 편리해서 어디에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 이전을 통해 이 장비를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학교 급식소, 외식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오는 7월까지 운영합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청소년 세계사 논술, 고전 읽기, 캘리그라피, 북 리더 양성 과정 등 10개 강좌로 구성되며 총 205명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료는 재료비를 제외하고 무료이며 다음 달 7일부터 19일까지 경주시청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청소년 환경교육과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4일까지 모집합니다. 경주국립공원 주니어 레인저는 매월 한 차례씩 국립공원 현장학습과 직업체험, 환경보전 캠페인과 전국 국립공원 캠프에 참여하며 국립공원 자원봉사 40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경주국립공원 주니어 레인저 제도는 지난 2015년 시작해 매년 30여 명의 주니어 레인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박문하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 수립 인구기주안 마련과 행정구역 통폐합 등의 거시적인 정책 수립, 9.12 지진 발생과 관련해 노후 건축물 안전 강화 조례를 발빠르게 발의하는 등 진취적인 의정 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대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약 11만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84%나 늘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무안공항의 36%보다 5배나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증가세는 저비용 항공사의 대만과 일본 노선 취향이 늘면서 이용객이 몰린 것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선 이용객도 지난해 1월보다 19.4% 늘어 여수공항의 54.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위험도를 미리 알려주는 예보 시간이 확대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상 예측 정확도가 개선됨에 따라 대형 산불 위험 예보를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대형 산불 위험 예보제는 기상 여건을 분석해 시료 습도와 풍속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발령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크게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첫 평일입니다. 현재 창밖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는 5에서 10mm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기운이 몰려오면서 기온이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9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포항에 1도, 경주는 영하 3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후까지는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8도, 경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4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아침까지 기온은 잠시 주춤하지만 이내 회복되겠고요. 일요일까지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